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15일이고 고급 C++ 언어 C++ 20 표준 및 인텔 TBB에 대한 저의 8번째 동영상입니다. 오늘은 디버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포인터와 레퍼런스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에서 제가 포인터와 레퍼런스를 테스트 해볼 건데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 실제로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디버거에 대한 제 견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디버거 쓰지 않습니다. 디버거를 전혀 안 쓰는 건 아니고 언제 디버거를 쓰냐 하면 다른 사람 코드를 분석할 때만 디버거를 씁니다. 제 자신의 코드에서는 거의 디버거가 필요 없습니다. 또한 저는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는 거 싫어하는데 딱 한 가지에서만 인용을 하겠습니다. Working Draft Standard for Programming C++ Language라는 PDF 파일은 제가 자주 인용하겠습니다. 이 링크를 더블 클릭하면 이 웹페이지가 열리는데 여기에서 이 링크를 클릭하면 이 PDF 파일이 열립니다. 이 PDF 파일에서 Ctrl F 눌러서 Object를 눌러보면 섹션 6.7에서 메모리와 Object가 나오고 이거를 클릭하면 메모리와 개체에서 메모리 위치는 개체이거나 또는 길이가 0이 아닌 연속적으로 인접한 비트 필드다 이런 뜻입니다. 즉 메모리 위치가 개체나 연속적으로 이어진 길이가 0이 아닌 비트 필드다. 주의! 언어 속에서 언어라는 C++를 말합니다. 참조라든가 벌추얼 함수라든가 또 추가적인 메모리 위치를 가질 수 있으나 프로그램에서 액세스할 수 없고 managed by the implementation, implementation에 의해 관리된다. 여기 implementation이 뭐냐? C++ 컴파일러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퍼런스와 가상함수는 추가적인 메모리를 가질 수 있지만 프로그램에서 액세스할 수 없고 C++ 컴파일러가 관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더 내려보면 개체 모델이 나오는데 개체는 우리가 지금 개체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메모리 공간을 차지한다. 언제? 개체가 생성될 때 그리고 살아있는 내내 소멸되기 전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소멸될 기간 동안 함수는 개체가 아니다. 함수가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든 말든 개체처럼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든 말든 개체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함수는 개체가 아니냐?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는데 생성됐다 소멸되는 게 아니잖아요. 함수는 인스턴스가 만들어지면 프로그램 실행되는 내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개체라는 것은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고 생성됐다가 소멸되는 그런 것들을 개체라 하는데 레퍼런스는 개체처럼 메모리를 차지는 하지만 우리가 메모리를 액세스할 수 없고 컴파일러가 관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an entity를 보면 entity는 뭐냐? 값이나 개체나 개체도 entity입니다. reference나 structured binding이나 함수라든가 enumerator라든가 type라든가 그 다음에 class member라든가 bitfield라든가 template라든가 그 다음에 template specialization, namespace pack 이건 parameter pack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거를 entity라 그런다. 그래서 reference는 일종의 entity일 뿐이지 개체는 아니다. 이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뒀습니다. 그러면 포인터는 뭘까요? 여기서 포인터를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서 포인터를 찾아보면 스마트 포인터가 나오는데 이거는 아니고 우리가 찾는 거는 여기에 한번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포인트에 대한 설명이 있네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자세히 읽어 봤는데 여기서는 포인트가 이런 것이다 이런 거지 포인트에 대한 정의는 없어요. 그래서 포인트 오브젝트를 찾았더니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traceable point object is an object of integral type, 정수형 개체로서 at least as large as std int ptrt, int ptrt만큼 큰 게 포인터 개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그러면 포인터는 개체인데 제가 여기다 복사해 놨습니다. 포인터는 개체입니다. 개체이고 최소한 크기가 이 정도 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주소입니다. 주소. 다시 말해서 std int ptrt는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크기입니다. 크기. 메모리 크기. 여기다가 메모리 크기. 지금까지 우리는 벌써 포인터랑 레퍼런스를 다 공부했잖아요. 포인터 뭐 이제 뭐 아무것도 아니죠. 뭐 레퍼런스도 명확하게 이해했죠. 자, 끝입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아, 가지 마세요. 아직 동영상 많이 남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헛소리를 한 겁니다. 가지 마세요. 며칠 전에 한 구독자로부터 유튜브 동영상 링크를 받았는데 그분 채널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코드 없는 프로그래밍인가 하여튼 그런 제목으로 동영상을 찍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인상적이라는 것은 상당히 독특한 시도다 이런 뜻에서 인상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프로그래밍은 실체입니다. 실체이고 말로써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C++ 표준이 될 문서에서 제가 정의를 복사해 왔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으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슈퍼 천재이거나 천재 이상입니다. 이걸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코드를 만져보고 테스트해보고 연구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채널에 그 동영상을 보고 상당히 당황스러웠던 게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이 디버거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디버거 이거 쓰면 안 됩니다. 이거 진짜로 심각합니다. 이거 초보자들은 디버거를 믿으려고 그러는데 디버거를 쓰는 걸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디버거는 다른 사람 코드를 추적할 때 사용하는 거지 자기 코드에서 디버거를 쓸 정도면 그 사람 프로그래머 버려야 됩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책이라든가 글이라든가 의견을 인용하는 거 그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렇지만 딱 제가 2개만 인용을 하겠습니다. 아까 금방 본 이 책 말고 제가 가장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요. ProTBB Parallel Programming with Threading Building Block, 이 책은 제가 가장 최근에 읽은 책입니다. 제 동영상 보신 분은 뭐 이거 엄청나게 봤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에 이 책 읽기 전에 읽은 책은 Concurrency in Action이라 그래갖고 이 책입니다. 이 책. 이 책의 저자나 모두 최고의 전문가들이고 아키텍트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만드는 프로그래밍을 만드는 프로그래머를 위한 프로그래밍을 만드는 그런 아키텍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책에서 2권의 책에서 제가 가장 최근에 읽은 거 2개만 갖고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디버거를 쓰면 안 된다 이렇게 글을 썼다고 제가 말하면 제가 거짓말하게 되는 거고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디버거를 쓰면 제대로 알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디버거가 도움이 안 된다 라고 이 2권의 책에서 전혀 모르는 서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거를 또 찾아갖고 또 그 자세한 거는 제가 제시하지 않겠습니다만 디버거는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도움은 될 수 있으나 여러분이 디버거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사냥꾼이 빵야 하고 총을 쏴서 사냥감을 맞췄는데 진돗개가
사냥꾼이 손 사냥감을 물어오지 않고 엉뚱한 걸 물어왔다고 합시다. 그거 누구 책임입니까? 사냥꾼이 사냥감을 정확하게 조준하기 전에 사냥개부터 생각하면 내가 대충 사도 사냥개가 물어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 사냥꾼 될 자격 없습니다. 제 말은 디버거를 실행하는 즉시 여러분의 코드는 엉망이 됩니다. 같은 결과를 주지 않아요. 디버거에서 버그를 찾아갖고 프로그램 실행시켜갖고 성공하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대로 작동되는 경우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사냥꾼은 올바르게 사냥할 수 없습니다. 그럼 뭘 믿고 여러분이 사냥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믿어야 할 거는, 여러분이 믿고 의지해야 할 거는 이 책입니다. 이 PDF 파일. 여러분은 오직 C++ 표준만 믿어야 합니다. 컴파일러도 믿지 못해요. 실제로 컴파일러로 코딩을 하고 그 코딩을 주무르고 만져보고 느껴보고 맛을 보고 해야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지. 이걸 말로 설명을 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특출난 사람입니다. 특출난 사람. 코드가 없는 프로그래밍은 이해 자체도 할 수 없고 불가능해요. 이해가 안 돼요. 어떤 과일은 껍데기는 초록색이고 속에는 빨간데 물기도 굉장히 많고 축구공처럼 생겼다. 이러면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맛을 봐야죠. 색깔을 봐야죠. 직접 눈으로 봐야죠. 수박이잖아요. 제가 수박을 머리에 두고 설명한 거거든요. 수박 초록색이잖아요. 껍데기. 줄무늬도 있고 속에 물도 많잖아요. 달콤하잖아요. 속은 빨갛잖아요. 그걸 말로 설명해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직접 수박을 보고 혀로 맛을 느끼고 해야 수박이 뭔지 아는 거지. 초록색이고 줄무늬 있고 축구공처럼 생겼고 물 많고 이러면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이제 포인터와 레퍼런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맛을 보고 만져보고 느껴봅시다. 들어가기 전에 제가 포인터를 다시 정의할게요. 포인터는 주소를 갖고 있는 엔티티의 메모리 주소를 값으로 갖는 개체. 레퍼런스는 자신의 메모리를 가질 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으나 프로그래머가 레퍼런스의 메모리 주소를 액세스 할 수 없고 그 레퍼런스가 참조하는 개체의 주소는 액세스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다시 한번요. 포인터는 주소를 갖고 있는 엔터티, 여기에서는 함수라든가 가상함수라든가 레퍼런스, 개체도 포함됩니다. 의 메모리 주소 값을 값으로 갖는 개체입니다. 포인터 자체는 개체예요. 레퍼런스는 자신의 메모리를 가질 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으나 프로그래머가 레퍼런스 메모리 주소를 액세스할 수 없고 그 레퍼런스가 참조하는 개체의 주소는 액세스할 수 있다. 이게 뭔 개소리요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번 동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다음 동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헐 뭐 포인터 레퍼런스가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준비한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론이고 실제는 이거와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일단 이론을 먼저 공부하신 다음에 왜 디버거가 무용지물인지에 대해서 이걸 실험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건 32비트 4바이트 컴퓨터를 기준으로 했던 거고 여기서 4바이트라는 것은 주소 크기가 4바이트라는 뜻입니다. 이 별표는 그 주소에 있는 값. 다시 한번요. 그 주소에 있는 값. 이 앰퍼샌드는 그 개체의 또는 뭐 아까 엔터티라 그랬죠. 저는 편의상 개체라 했습니다. 개체의 주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연산자는 주소를 반납합니다. 주소. 그리고 이 연산 위에 있는 이 별표 연산자는 주소에 있는 값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저를 잘 따라오세요. 자, 이 식을 봐봐요. 이 식을 보면
A에 3이 지정이 됐네요. 그럼 A의 형은 int이고, 그죠? A의 형은 int잖아요. 여기다 3을 지정한 거잖아요. 그죠? 코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의 값은 3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보면 B에다 5를 지정했네요. 그럼 B의 자료형은 int이고, B에다가 5를 이렇게 지정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B의 값은 5네요. 5. 자, 여기부터 이제 설명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A와 B는 메모리를 갖고 있고, 메모리가 있으니까 여기 주소가 있네요. 주소가 있으니까 이거는 객체 맞습니다. 주소를 보면 47, 46, 44, 45, 44 이렇게 되는데 44에 빨간 줄이 있잖아요. 그죠? 주소가 거꾸로 내려가네요. 큰 게 위에 있고 작은 게 밑에 있네요. 맞습니다. 이거 스택 메모리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인텔 컴퓨터에서 스택 메모리는 아래로 갈수록 작은 번호입니다. 그래서 A의 주소는 이게 한 바이트입니다. 한 바이트, 두 바이트, 세 바이트, 네 바이트. 정수니까 4바이트잖아요. 그죠? 4바이트고 주소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일부러 이거 편리하게 하려고 32비트로 했어요. 64비트로 하면 이게 복잡해지니까. 그 다음에 B의 주소는 40이고 P1의 주소는 36이고 P2의 주소는 32이고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이제 이 코드를 보죠.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냐 그러면 이 앰퍼샌드는 이 앰퍼샌드는 그 개체의 주소 이렇게 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B의 주소를 말하는 겁니다. B의 주소 B의 이게 B잖아요. B의 주소는 40이네요. 그럼 40이 여기 오는 거죠. 40 여기에요. 여기 오고 P는 다른 개체 B의 주소를 갖잖아요. 그죠? 제가 아까 여기서 뭐라고 설명했나 그러면 포인터는 주소를 갖고 있는 엔터티의 메모리 주소값을 갖는 개체. 주소값을 저장하는 개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B의 주소값 40을 값으로 가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B는 포인트예요. P1은. 그러니까 P1은 포인트예요. 이렇게. 포인트는 int 쓰고 int하고 P1이고 이렇게 된 거죠. B. 예? 왜 여기 int가 뭔지 잘 생각해봐요. int가 뭐냐 그러면 B의 자료형이 int다 요 뜻입니다. 요거는 다음에 또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요 별표는 이 별표는 전혀 다른 별표입니다. 그거는 또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자, 이번에 여기 보면 A의 주소, 이 앰퍼샌드는 주소라면서요. 주소. A의 주소. 그러니까 A의 주소. A 여기 있네요. A 여기. 주소는 44. 그러면 A의 자료형이 뭐죠? A의 자료형은 여기 int잖아요. 정수. A의 자료형은 int. 그래서 인티저를 가리킨다. 인티저 포인트에 P2가 되는 거고 P2는 무엇을 값으로 가냐? A의 주소를 값으로 갔잖아요. A의 주소는 44고 주소를 값으로 가졌네요. 자, 그럼 내려갑니다. 여기서 잘 보면 P1이 있고 여기 별표가 있네요. 여기 별표 있잖아요. 별표. 이 별표가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 그러면 그 주소에 있는 값. 그죠? 그래서 P1의 값이 뭡니까? P1 여기 있네요. P1의 값은 40입니다. 그래서 이게 40을 씁니다. 40을 썼는데 40은 지금 P1의 값입니다. P1의 값 앞에 별표가 붙으네요. 오케이 바리 여기다 별표를 붙입니다. 이걸 딱 붙였어요. 그 다음에 제가 괄호를 묶을게요. 편의상 나타내는 거니까. 별표가 뭐냐 그러면 여기 별표 있잖아요. 그죠? 별표를 아까 뭐냐면 그 주소에 있는 값. 오케이. 그러니까 40이 주소예요. 주소. 여기 주소를 찾아봐요. 주소는 이거 노란색을 찾아야 돼요. 40이 여기 있네요. 40에 있는 값. 그 주소에 있는 값. 40에 있는 값은 5네요. 5. 5를 쓰고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괄호를 붙인 건 제가 편의상 붙인 겁니다. 편의상. 이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붙인 거고 실제 값은 5가 된다. C는 근데 C의 자료형은 뭐죠? P1이
40번째 주소, 40번째 주소, 주소 이겁니다. 40번째 주소는 값은 5잖아요. 5의 자료형은 B의 자료형은 int네, int.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되는 거죠. int C는 이 C는 여기서 온 C입니다. 는 별표 P1 이렇게 됐네요. 그죠? 이렇게. 자, 그 다음 거 갑니다. 내려갑니다. P2의 값은 일단 P2의 값을 생각해요. P2의 값은 44네요. 이게 44 이렇게. 그죠? 근데 우리가 별표를 써야죠. 별표. 여기 별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별표를 딱 갖다 붙입니다. 앞에 딱 갖다 붙이고 일단 제가 괄호로 먹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뭐라 그랬냐 그러면 별표는 그 주소에 있는가. 자, 40번 여기서 보면 44번 주소에 있는 값. 주소는 이 노란색입니다. 올라갑니다. 44번 주소에 있는 값 3이네요. 3. 이게 3이잖아요. 3 하고 제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3의 데이터형이 뭐죠? 3의 데이터형 3의 데이터형이 int네. int.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int d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P2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내려옵니다. 헐 이건 또 뭐야? P1의 주소 P1 올라갑니다. P1의 주소는 36이네요. 이게 36이잖아요. 36 P1의 주소는 36 그죠? 근데 여기서 잘 보면 P1의 주소가 뭡니까? P1의 자료형 P1의 자료형을 보니까 인티저 포인터네요. 인티저 포인터 이거 인티저 포인터는 P1의 자료형입니다. 그러니까 P1의 데이터형이 인티저 포인터인데 이거는 인티저 포인터 P1의 주소를 값으로 갔잖아요. 이때는 별표를 하나 더 붙이는 겁니다. 별표 하나 더. 그죠? 그 다음에 PP1은 이렇게 된 거죠. 레퍼런스 주소 P1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이렇게. 자, 요거를 약간 늘리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스크롤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번에는 P2의 주소. P2가 뭡니까? P2로 올라가 보면 P2의 주소는 32네요. 32. 여기서 P2의 주소는 32 이렇게. 그 다음에 P2의 자료형이 뭐죠? P2의 자료형은 P2의 데이터형은 포인터네요. 포인터. 요걸 이제 복사를 해갖고 P2의 자료형을 여기다가 이제 제가 붙여놨습니다. 이건 P2의 데이터형입니다. P2의 데이터형. P2의 데이터형의 주소를 갖는 데잖아요. 그러면 별표를 하나 더 붙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갖고 PP2는 이렇게 된 거죠. P2 이렇게. 그 다음에 P1 PP1 헐 이거는 또 뭐야? PP1의 값은 36이네요. 36 근데 앞에 별표가 있네요. 지금 이거 36은 P1의 값입니다. 이 P1의 값이 36이고 앞에 별표가 또 있잖아요. 별표가 뭐라 그랬죠? 아까 잊어버렸죠. 그죠? 자, P1은 그 주소에 있는 값. 그러면 여기서 앞에 별표를 붙이면 36번지에 있는 값. 이게 뭔지 한번 봅시다. 36번지로 가야죠. 36번지. 요 노란색을 찾아야 돼요. 노란색이 번지예요. 36번지니까 값이 40이네요. 그러면 이거 내려오면 40이 돼요. 40하고 이렇게 되고. 요거는 제가 빨간색으로 칠하겠습니다. 빨간색. 여기서도 빨간색. 빨간색은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 한 거고 까만색이 정답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거꾸로 가는 겁니다. PP1이 뭐죠? PP1의 데이터형은 별표네요. 그죠? 별표 이렇게. 별표인데 앞에 별표가 하나 더 있잖아요. 이거는 PP1의 데이터형이고 DP의 데이터형은 앞에다 별표를 붙여주잖아요. 별표 이렇게. 그래갖고 별표가
하나씩 상쇄돼 갖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 상쇄돼 갖고 dp 이렇게 pp1 이렇게 이게 한글로 바뀌었네요. dp 이해되시죠? 자, 요거는 조금 복잡합니다. 이건 포인터 투 포인트라는 건데 요것도 익숙해지면 됩니다. 원리를 보면 pp2의 값 pp2의 값 32네요. 32에 앞에 별표가 붙어있네요. 별표 이렇게 해갖고 괄호로 묶어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32번지에 있는 값 이거 별표가 그 주소의 값이니까 32번지 어디있나요? 32번지 여기 있네요. 요 번지의 값 44네요. 44 쭉 내려오면 44 여기서 여기에 44 하고 요거는 제가 빨간색으로 칠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여기서 pp2의 데이터형이 뭐냐? pp2의 데이터는 포인터잖아요. 포인터 우리가 엄청 어려운 것까지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pp2의 데이터 타입이 포인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앞에 별표가 붙어있네. 별표가 하나 붙어있으니까 별표를 이렇게 쓰면 요 별표랑 요 별표가 상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내려옵니다. 자, pp1에 헐 이거는 별표가 두 개 붙었네요. pp1의 값을 일단 찾는 겁니다. pp1의 값을 찾아보면 pp1의 값은 36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36을 이렇게 딱 복사합니다. 복사해갖고 여기다가 딱 넣습니다. 36을 딱 넣었더니 여기 앞에 별표가 있네요. 별표 여기 속에 거 별표를 먼저 가져옵니다. 그럼 여기다가 36에다가 앞에 별표를 하나 딱 붙였어요. 우리 지금 별표를 하나 쓴 겁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뭡니까? 36번지에 있는 값이죠, 그죠? 36번지에 있는 값 이렇게 그러면 36번지를 찾습니다. 주소 36번지 어디냐? 여기 있네요. 값이 40이잖아요. 그럼 쭉 내려옵니다. 40을 썼습니다. 헐 우리는 별표 하나 썼잖아요, 그죠? 근데 이 별표 또 있잖아. 별표 이것도 소모해야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 별표를 또 붙입니다. 앞에다 여기다가 별표를 또 이렇게 딱 붙였어요. 이렇게 붙여갖고 괄호로 다시 한번 묶고 그러면 40번지에 있는 값은 뭐냐? 40번지에 있는 값 40번지는 이 별표는 그 번지에 있는 값이라면 쭉 올라가 보면 40번지를 찾아야 됩니다. 40번지 여기 있네. 이 번지에 있는 값은 5네요. 5 쭉 내려오면 5 쭉 내려오면 이 값이 5네요. 5 이렇게 아이고 이 번지에 있는 값은 5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pp1의 값 데이터형이 뭐예요? pp1의 데이터형 pp1의 데이터형 쭉 생각해보면 인티저 포인터네요, 그죠? 포인트 이렇게 됐고 여기 내려옵니다. 여기다가 일단 붙였어요. 근데 요 안에 것 하나 소모해야죠. 요거를 이렇게 갖다 놓고 갖다 놔보면 우리가 어떤 것부터 소모해야죠? 요걸 딱 붙이면 요거를 주게 됩니다. 요거를 날리고 이렇게 그죠? 근데 여기 별표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그죠? 별표가 여기 또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또 붙여보면 띵 양쪽 다 죽는 거지 이제 이렇게 돼갖고 이게 F가 되는 거죠. F 별표 pp1 이렇게 자 이해됐죠, 그죠? 자 이제 이건 내려옵니다. pp2의 값 pp2의 값은 32네. 32 그래서 32를 쓰고 앞에 별표가 있네요. 별표 자 그래서 별표 요거를 하나를 소모합니다. 요거를 하나 소모를 해요. 하나를 소모했더니 요게 되는 겁니다. 그럼 32는 뭐냐? 그럼 32번지에 있는 값 32번지에 있는 값 44 쭉 내려오면 이게 44가 됩니다. 이 값은 결국 뭐냐 그러면 44 근데 우리가 별표를 하나 더 소모해야 되잖아요. 여기 별표가 또 하나 있잖아. 그래서 별표 앞에 또 하나 붙입니다. 별표를 또 하나 붙였더니 헐 이거는 또 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44번지에 있는 값 그럼 올라갑니다. 44번지 찾아야 돼요. 44번지에 있는 값 3이네요, 그죠? 3 44번지에 있는 값 3 이렇게 그래서
또 빨간색으로 칠하고 여기서 이거는 이것과 똑같은 방식이니까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int g 이렇게 돼갖고 pp2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식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 연산자가 뭘 뜻하는지 그걸 좀 이해를 하라고 제가 이걸 만든 거고, 그 다음에 봅시다. P1은 생각을 해보면 이게 값인데 B의 값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런 색깔로 바꾸겠습니다. 이런 색깔로. 이렇게. 이거는 주소를 값으로 가졌잖아요. 이것도 주소를 값으로 가졌으니까 제가 이것도 바탕색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거는 봐봐요. 이거는 주소를 값으로 가진 게 아니죠. 그죠? 이건 주소를 값으로 가진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주소를 값으로 가진 게 아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주소를 값으로 가졌잖아요. 주소를. P1의 주소. 이것도 포인터 맞습니다. 근데 포인터는 포인터인데 포인터 투 포인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파란색으로 할게요. 블루. 이건 너무 진하노. 이 색깔. 이는 포인터 투 포인터다. 이것도 주소를 갔는데 이것도 포인터는 한데 포인터 투 포인터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보면 이거는 지금 40이 뭐예요? 40. 이것도 포인터입니다. 이것도 주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색 주소냐 그러면 이 색깔 주소가 아니고 이 색깔 주소. 이것도 주소고, 이 타입을 봐봐. 이게 타입이 포인트잖아. 그래서 이것도 이거. 근데 아까 여기다 이걸 왜 안 썼죠? 이 P는 이걸 빼먹었네. PP2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주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주소 아니잖아요. 여기서 색깔 있는 부분은 다 주소입니다. 이 주소. 색깔 있는 부분은 다 주소입니다. 이것도 주소네. 이거는 이 주소네. 이 주소랑 같아야 되는데 제가 복사를 할게요. 복사해서 이렇게 같은 주소. 자, 그래서 이거를 연습해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해를 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써놓을게요. 이 연산자는 뭐라 그러냐 하면 그 주소에 있는 값,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영어로는 dereference operator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그냥 편하게 별표 연산자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앰퍼샌드는 그 개체의, 이 개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기 개체라고 했는데 엔티티가 아닐 수 있는데 그 엔티티 개체의 주소 이렇게 된 겁니다. 요거를 뭐라고 하냐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address of 이렇게 말합니다. address of operator. 우리는 그냥 편의상 주소 연산자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 했는데 이 표를 인터넷에다 올려놓겠습니다. 올려놓을 때 그냥 올리는 게 아니고 이것과 같이 정합니다. 이거는 정답이고 이거는 문제입니다. 제가 이 값을 싹 지우고 올려놓을 테니까 이걸 다운로드 하셔서 PDF랑 엑셀 파일을 둘 다 올릴 겁니다. 여기 링크에다가 이번에 8번 에피소드인데 제가 여기다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다운로드 하셔서 이거를 충분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표는 그 주소에 있는 값이고 앰퍼샌드는 그 개체 또는 인스턴스 또는 엔티티의 주소를 갖고 있는 엔티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소를 보죠. 주소 있잖아요. 주소 이거 메모리 같잖아요. 자체 메모리 같잖아. 그러니까 개체인 겁니다. 생성도 되고 소멸도 돼요. 이거 그죠? 그래서 여기서 4바이트를 기준으로 한 거는 제가 계산을 하기 편하게 32비트로 한 거고, 64비트일 때는 이게 복잡해진다. 64비트일 때는 이게 8바이트가 되기 때문에 주소값이 8바이트가 되기 때문에 복잡해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다음 동영상에서 실제 코드를 가지고 실습할 겁니다. 저는 물론 뭐 코드로 다 만들어 놨지만은
이번 동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갖고 여러분이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셔갖고 여러 번 실험을 해 보셔야 되고, 다음 동영상에서는 그러면 참조는 뭔가, 그것도 다음 시간에 테스트 할 겁니다. 이걸 꼭 다운로드 하셔서 실제로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